민승호가 폭탄 테러 사건으로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75년 6월 조선 조정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시 흥선대원군 데리고 오라고 맞아. 일어난 것 같은데요. 오, 맞습니다. 오늘 좋아하는 작은 별 맞네. 네, 맞습니다. 네, 신하들이 고종에게 흥선대원군을 복귀시켜 주십시오 라는 상소를 올렸거든요. 아버지가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왜 한양에 다시 불러올 생각을 안 하냐? 왕인 아들이 효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고종을 압박을 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되게 나이가 들었는데 안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지방에 있으면 고종은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 왜 효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소가 그냥 올라올까요? 아니죠. 아니죠. 흥선대원군. 그렇죠. 정치 구단 흥선대원군이 뒤에서 다 이거 함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복귀시키라는 그 상소를 본 아들 고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는 남의 고륙지간을 이간질하려는 것으로 안팎을 선동하고 인심을 현혹시키는 자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이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은 나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다시 조정에 복귀시킬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신하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고종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흥선대원군을 복귀시켜달라는 상소는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어떻게 뭔가 해야죠. 본보기로. 그 전에도 우리가 여행 떠날 때도 항상 그랬잖아요. 네. 선조도 그랬고 그러면 그 뒤로 안 올라오지. 네, 고종은요 상소를 올린 이들을 하옥하고 차명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종은 여론이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여기에나마 이런 계산도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그만하시지요 보여주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구단 흥선대원군 가만히 있었을까요?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을 지지하던 신하들이 대거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1875년 6월 자신의 고향 경기도 양주에서 나와서 한양 운영궁으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자기가 애초에 아들을 거부한 의미에서 내려갔는데 근데 고종이 계속 강하게 나가니까 흥선대원군이 오케이 이번은 내가 끌어주마 하고서 그냥 조용히 서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야 두고 봐라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 굉장히 자존심 그렇네. 흥선대원군이 서울로 올라가면 트집 잡을 거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흥선대원 입장에서는 무기 하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갈 테니까 내 측근들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흥선대원군의 의도였던 겁니다. 기싸움을 한 거네요. 밀당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쟁쟁하게 했네. 네. 자, 근데 흥선대원군이 다시 운영국으로 돌아왔다? 사실 이건요 아들 고종과의 본격적인 대립을 암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고종은 이 무렵부터 보란 듯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펼쳤던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개화 정책. 네. 그리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도 설치하죠. 바로 이겁니다. 통리기무아문. 자, 이 통리기무아문은요 외국과 교섭 통상을 위한 일도 하고요 국가 관련 기밀과 일반 정치까지 총괄하기 위해 세운 고종의 야심작이었습니다. 또 이때 고종은요 신식군대,
신식 군대인 별기군. 별기군. 아. 네, 별기군도 창설합니다. 네. 아, 별기군은요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았고요 또 소총 같은 신식 무기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 정책을 펼치는 고종의 행보를 흥선대원군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고종이 이 개화 정책에 박차를 가할 때쯤 고종의 야심찬 계획이 한순간에 꺾일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항상 조선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빵. 하려고 했는데 바로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영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오. 누군가 군대를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고종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겁니다. 자칫하면 조선의 왕 고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궁궐에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그 사실이 발각되고 맙니다. 영모를 일으킨 이들은 모조리 체포되어 가지고요 조사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영모를 일으킨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자 범인 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선은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무력으로 고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모를 일으킨 주범 이재선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충격적이게도 이재선은 고종의 배다른 형이었습니다. 배다른 형. 네, 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재선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서자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영모를 일으키고. 네,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겠죠? 네. 고종이 내려가고 이재선을 왕을 시키려는 아빠의 목적. 이재선은 아빠 말을 잘 듣는 아들. 흥선대원군이 계획한 거네요. 자, 이재선이 일으킨 영모 사건. 자, 그런데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되면요. 흥선대원군이 영모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선비였던 황현은요. 매천야록에 이재선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예원 씨가 한번 그 문장을 좀 읽어주시죠. 이재선은 콩과 보리도 분간하지 못하였으므로 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이 조선의 왕이라는. 그러니까요. 오. 아, 그냥 허수아비로 세우는 거. 일부러 그런 사람만 찾은 거지. 오. 정황상 흥선대원군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아들 고종을 노린 건가요? 흥선대원군이 직접 이 이재선 영모 사건을 주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흥선대원군 같은 정치 구단이 직접 주도했다면 저렇게 허망하게 실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재선 영모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흥선대원군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모으는 모든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최소한 묵인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거는 분명합니다. 흥선대원군은요. 아들 고종이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아들 고종을 죽여서라도 다시 권력을 얻고자 한 겁니다. 권력의 무서움. 진짜 무섭다. 이제는 아들의 자리를 빼앗아서라도 다시 조정에 복귀하겠다는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영모를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배다른 형 이재선이다. 게다가 이재선 주변에는 흥선대원군의 최측근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종. 설마 하면서도 아버지 흥선대원군에 대한 분노가 치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영모 사건 가담자들, 즉
이재선을 왕으로 안치려 했던 흥선대원군의 측근 세력은요 고종에 의해서 능지처참당합니다. 와 능지처참. 능지처참. 세게 나. 또 이재선 역시 제주도의 유배, 아. 이후 사사. 자 그렇다면 영모의 주체로 의심되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또 증거가 심증은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요 잡혀온 이들 중에서 누구의 입에서도 흥선대원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과 고종 그 부자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이젠 절대 섞일 수 없는 앙숙 같은 관계가 되고 맙니다. 흥선대원군의 서자 이재선의 영모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뒤인 1882년. 자, 이 고종의 개혁 정치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터져버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군인들이 궁궐을 싹 장악해버린 겁니다. 1882년 이모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 이모 군난 때문이었습니다. 아. 시험에 워낙 잘 나오는 문제라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답을 썼던 기억이 날 정도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신식군대 별기군이 나타나면서 이제 구식군대가 차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월급으로 쌀을 줬는데 거기에 막 조를 섞어 주기도 하면서 이제 구식군대들이 화가 나서 난을 일으킨 사건이 이모군란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 구식 군인들뿐만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도 이 반란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왜 또 이 반란에 동참했을까요? 일반 백성 고종이 하는 어떤 정책을 싫어하는 게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고종이 펼치고 있는 그 개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고종이 체결했던 1876년 조일수 조규, 즉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많은 쌀이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쌀이 자꾸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에 쌀이 부족한 사태가 생기고 맙니다. 쌀이 부족하니까 조선의 쌀값 쭉쭉쭉 올라가죠. 쌀값과 함께 덩달아 물가까지 폭등합니다. 그럼 진짜 싫어할 만하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네. 반면 개화 정책으로 폭등한 물가를 바로잡을 만한 경제 정책은 또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식 군인들과 함께 이 난에 하나 둘 가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궁궐을 점령한 구식 군인들과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명성황후와 민씨들 때문이야. 구식 군인들과 백성들은요 고종이 펼치는 개화 정책 그 중심에 명성황후와 그녀의 친족인 여흥민 씨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고종을 탄핵시키려 했습니다. 와 제거까지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환란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궁을 빠져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종의 아내이자 왕비였던 명성황후였습니다. 자, 궁궐을 점령한 이 군인들과 백성들은요 명성황후를 집요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도망갔어요. 네, 몰래 궁 밖을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명성황후를 찾지 못하자 이 흥분한 구식군인과 백성들은요 고종에게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을 조정에 다시 복귀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와. 군인들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종은 마지못해서 다시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불러온 겁니다. 이미 남보다 못한 원수 같은 사이가 된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궁으로 부른 고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찝찝했을 겁니다. 찝찝해요. 네. 하지만 고종은 자존심을 굽히고 이모군란 사태의 해결을 부탁하면서 아버지에게 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조선 조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난 지 9년 만에 이렇게 다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조선 조정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흥선대원군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으면은 다시 자기들이 살기 좋았던 옛날, 그러니까 개화 정책을 실시하기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 당시 고종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군인이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에게 전권을 맡겨서 이제 백성들이나 군인들의 불만을 다독이지 않으면은 그 외에는 이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전권을 물려받은 흥선대원군, 그토록 바라던 조정에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요,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곧바로 칼을 빼어듭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은요, 고종이 새롭게 신설한 신식 군대 별기군을 폐지합니다. 자, 그리고 개화 정책의 핵심 기구 통리기마음은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했던 개화 정책을 9년 만에 돌아온 흥선대원군이 싹 뒤집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난을 일으킨 군인들과 백성들이 발길을 돌렸을까요?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았을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어르고 달래도 보통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이걸 시작한 이유가 뭐? 그러니까 왜였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들이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누구를 타겟으로 잡았어요? 아, 명성황후.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조정에 복귀하기 전에 반란을 일으킨 이 군인들이 이미 여러 명의 민씨 세력들을 죽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그냥 살려두고서는 후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명성황후 어디 있다? 궁 밖에 있다. 그렇죠. 이미 궁궐을 빠져나간 후고요,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정치구단 흥선대원군은요, 궁궐을 점령한 구식군인과 백성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군인들을 달래기 위해 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바로 정답. 오, 맞춰봐요. 오호, 얘기해 보시죠. 명성황후 지명수배. 현상금. 이상한 거 바로 군인들이니까 바로 찾아갈 수 이렇게 있죠. 맨날 정답처럼 반응해요. 오답. 오답이에요. 정답. 군인들이 원하는 게 뭐니까? 승진이죠. 네. 다 승진시켜주는 거죠. 계급, 환계급 특진. 오답. 아니야? 자, 현재 명성황후는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답. 어. 정답. 명성황후 죽었다. 잠깐만. 정답. 비슷한데 좀 더 정리 좀 해주세요. 정답. 정답. 명성황후는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 지금 할 참이다. 장례식을 했다. 장례식을 한다. 할 것이다. 정해요. 정답. 잠깐만요. 하나만 해요. 하나만. 장례식. 하나만.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네. 이제 하려고 한다. 정답. 오, 다행이다. 아, 맞습니다. 역시 하이에나입니다, 제가. 네. 행방불명된 명성황후의 국상을 선포하면서 장례식을 엽니다. 대박이다. 네. 맞네요. 야,
머리가 되게 좋은 와. 사람이에요. 사람을 없애버리네. 교수님,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급하게 장례식을 치른 이유가 있죠? 네. 명성황후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냥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분노하고 있는 군인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그러면서 자기 눈에 가시였던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집안, 여흥미치 세력도 다 몰아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흥선대원군의 일석이조 전략이었습니다. 머리가 좋다 진짜. 실제로 명성황후의 국상을 선포한 뒤 군인들은요 자진해서 궁을 떠납니다. 와. 민씨 세력의 구심점 역할하는 명성황후 죽은 이상 민씨 친족들도 더 이상 권력을 장악하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겠죠.